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지금 오늘 감독님부터 지금 오늘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P 연출한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P 시즌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부 중사역의 김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상 EXHD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리다가 오늘 넷플릭스 코리아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된 유튜버 액터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안준호 일병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P 시즌 2에서 국전 역을 맡은 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즌2에서 서은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네, 시즌 1의 인기와 또 사랑에 이어서 시즌 2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혜인 배우는 정말 목젖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쓰셨던 어떤 부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이걸 이렇게 연기해줬을 거다라는 확신 같은 거 이 있으세요? 배우들이 어떤 표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표정이 그동안 본 적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무언가 한순간 찰나의 어떤 순간은 그 배우의 얼굴이 보시는 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즌 1 때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 작업이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운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도 또 같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주말 내내 쭉 다 보셨나요? 네. 각각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에피소드들이 또 따로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그 에피소드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배우님은 사실 이 시즌 1에서 이어지는 그 어떤 살아서 책임져라는 그 말이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시리즈 속의 그 캐릭터 안에서도 되게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즌 2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 배우 정혜인한테도 그렇고 인물 속 1병 안준호, 2병 안준호에 이어서 1병 안준호도 계속 조석봉의 선임에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나 사건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또 책임감이 따랐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계속 늘 임했던 것 같고 DP 시즌 2도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누적된 어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번 작품에서 사실 그 초반에 말하지 않는 연기라는 것이 배우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시즌 1에 말이 너무 많았었나 농담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거 뭐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컨디션이긴 하지만 왜 못 내는가라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면 조금 상태를 이해하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좋은 힌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저 1, 2화까지 호연이가 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못 내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크게 궁금하진 않았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아주 감독님의 멋진 좋은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해야죠. 그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지섭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변곡점을 어디쯤에서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변곡점이 딱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계속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하면서 거의 끝까지 가는 모습을 저는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망설이고. 네, 그게 아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용기 낼 때 한 번에 용기를 막 150% 다 내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는 순간에도 한 20-30%는 내가 정말 지나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변곡점이 한순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영화적으로는 드라마틱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변화를 맞이한 다음에 돌아봐서 변곡점이 어디였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즌 2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이 박범구님의 어떤 대사 중에 저도 가끔은 이런 곳에 내 새끼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박범구는 가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즌 1 공개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지를 그리고 사랑을 또 받았었던 캐릭터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즌 2에 들어가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캐스팅하면서 희끗희끗한 그 머리를 넣고 조금 연령대를 조금 더 높인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그런 캐스팅을 또 만드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배우님의 또 마음도 좀 듣고 싶고요. 네. 일단 그 지진 선배님의 어떤 반듯함 그리고 되게 뭔가 젠틀함의 명사. 네. 선배님 처음 뵀을 때 되게 뭔가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지진 선배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반듯하신 분이라고 하실 정도의 어떤 근데 구장훈이라는 인물도 저는 반듯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이 이제 방향과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이미지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본을 이제 한번 드려봤었고 선배님이 이제 처음 만나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네. 지진 배우님. 네,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제가 들었고요.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지껏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저한테 주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왜 나냐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아마 드렸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말씀도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모습에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제 모습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낯설음인데 우리는 그 낯설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도 희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갔을 때 약간 무섭잖아요. 저 골목길 뒤에 뭐가 있을지. 근데 한 20분 있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그런 모습을 봐줬고 그런 모습을 해준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그 도전도 낯설음에 대한 도전이었었어요. 이걸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악역인데 정말 악역 같은 악역이 아닌 악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약간 달랐거든요. 서은한테만 악역이죠. 네. 이게 그러면서 외모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뭐 등등 이게 약간 달라서 이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그게 이제 더 큰 배움 저한테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걸 봐준 감독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서은중령 같은 경우는 전사 캐릭터가 많이 설명된 캐릭터는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서은에게 있어서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사실은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사실은 서원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년까지 오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까지의 구자훈과 사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그 무서운 이면을 가진 구자훈의 그 실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을 때 내가 막연하게 그 대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자훈처럼 난 될 수 없더라고. 근데 되면 안 됐지. 될 수 없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각했으면 그게 다른 대사처럼 들렸을 텐데 어떤 성공과 뭐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정도의 저런 어떤 이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 마음에 반하는 어떤 것이 그게 느껴지는 것과 이 사람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지 혹은 뭐 느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한번 이제 걸리니까 나는 저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대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되기 전에 빨리 탈출.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임지섭 계속 얘기하는 너 그러다가 나좀 큰일 날까 봐 이랬는데 내가 잘 당당한 척했지만 결국 나도 한번 먹었네 이런 약간 좀 깨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제일 끝에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너무 멀어요. 네. 최애 에피소드. 저는 이거를 11부라고 해야 되는지 보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이야기죠? 안준호가 이제 네. 그 에피소드 네. 제목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해? 끝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저- 11부. 네. 그 안준호가 제이슨 본이 되는. 네, 그거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에피소드를. 뭐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뺑방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작곡을 해오면서 제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늘 뜯어보면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자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 거기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적이라도 남겨야 돼.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11부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그 조그만 힘들이 앞에 모여서 이제 점점 그 바위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계란이.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준호. 하여튼 기억력이 이러니까 준호가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진짜 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게 참 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지 하면서 그 친구가 저렇게 막 그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혼자서 나아가는 모습이 감흥도 많고 나도 뭐 더 이상 내가 뭐 나는 군대를 벌써 전역하고 나이를 훨씬 먹은 이제는 뭐 중년이 좀 웃긴가? 하여튼 그렇지만 나도 뭐 나이를 떠나서 저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시청자 손석구님께서 보신 가장 네, 멋있었어요. 네. 저는 7, 8, 9, 10부에서 네. 또 우리가 그 지피라는 그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그 공간이 가진 그쵸. 공기와 그 분위기와 그 색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에 갔을 때 멀쩡하게 들어가진 않았지. 좀 흥분 상태로 가긴 했는데 우리 임대인님이 그 얼마 안 계셨는데도 얼마 안 표정이 계셨는데 표정이 바뀌셨네요. 바뀌셨네요. 네. 그거와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그 임지섭 대위의 미쳐 돌아간 그 표현들과 그 관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에서도 또
장르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재미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나지 않았나. 네. 네. 구경 맞습니다. 지금 앞에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각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밌었고 다 달랐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준호가 마무리하고 가면서 버스가 잠깐 정차했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일부에서 괴롭히던 그 황장 장수께서 네. 너무나도 선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놀래잖아요. 그게 저는 거기서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아갖고,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나를 괴롭혔던 선임 뭐 등등. 근데 그러고 나서는 만난 적도 있고 그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거기서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그냥 이렇게 동네 형, 오빠, 동생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군대를 다 이런 군대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 요즘에는 되게 편하진 않겠지 군대가? 편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갇혀 있는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이런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온 그냥 그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되게 좀 맞아. 그 안에서는 역시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가 주는 그런 사회성이 분명히 있고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서 그 부분이 되게 짠했어요. 제가 왜 1화가 인상 깊었는지는 계속 누적되어 오고 제가 바라봤던,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경들이 뭐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그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 저런 청년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알 수 없는 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표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그 표정들이 저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번 사실 시즌 2에서도 시즌 1의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한번 쫙 다시 리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아마 시즌 3가 나온다면 지금 시즌 2에 또 그 얼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장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다른 테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테이크마다 그리 멋진 액션을 선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자신의 컨디션을 네. 위트 있게 표현하는 한울이라는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울은 느끼한 걸 싫어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느끼함을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계속 뱉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동정금지, 네. 잡생각금지. 네. 뭐 많이 동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본인에게 준호에게 이제 주문했던 것들이 혹은 자기가 먼저 무너질까봐 계속 준호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참 한울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해요. 또 좋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탁월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뭐 라쇼몽 같은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 자체는 또 한국 영화 생각하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어떤 장면 같은 거 떠오르고 또 약간 초록물고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화적 기억들을 많이 끌어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 흔히 얘기했던 봉준호 막장도 감독님, 최동원 유광호님 같은 어떤 선배님들 영화를 20대 때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좋은 배우분들, 대학로에서 봤던 무대 연기들, 독립영화를 작업하면서 만났던 좋은 또 연기자들, 그런 게 저희 연배의 어떤 연출자들이 이제 조금 작업하는데 큰 자양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오마주를 해야지, 혹은 뭐 갖고 와야지, 뭐 이런 의도보다는 그때 보았던 좋았던 것들을 어떻게 변주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시리즈에 어울린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 중이신 거죠? 네. 네네네. 손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저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되게 정복을 찌른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뭐 저랑 안준호라는 인물과는 많은 지점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도 많이 저 스스로한테도 반성이 됐던 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항상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도 작품 말고도 던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준호라는 인물이 저는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쓰면 어떨까라는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USB를 들고서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저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구자원이라는 역할이 시스템 그 자체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민우라는 역할은 그 시스템에 동화된, 경도된 이런 느낌의 어떤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약간은 유머러스하기도 한 어떤 액션이기도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화려하고 박력 있는 액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가 같이 군 생활을 하거나 이제 지내면서 봤던 어떤 계급 부사관이죠. 아무튼 준위도 부사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기도 한 건데 뭔가 경도되어 있다거나 동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연배에 그리고 시스템을 견고히 만드는 누군가의 인상 같은 어떤 배우와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소영 선배님은 제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 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마음씨 좋고 착하고 이런 인물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연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 연배 이제 그 행보관들이나 그 이제 부사관들 높은 어떤 짬이 있으신 분들과 비슷한 어떤 느낌과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캐스팅을 했었어요. 손 드셨다고 합니다. 네. 드셨어요. 네. 여기서 여기가 정말 되게 맑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네, 사실 요 관계에 대한 전사는 제가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설정이 있는 것보다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보이는 그림들로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면 좋겠다 했었고 그냥 둘의 캐릭터를 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보다 이제 배우분들이 지원 선배님이랑 네. 석호형한테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는 형이 이혼하기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이혼하기 직전에 그 당시 형수님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살벌합니다. 막 됐고 서류 보내. 막 문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혼했어 이러면은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진 그냥 뭐 서류에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 말인즉 그 정말 그 사랑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싸움이 반복이 되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서 헤어지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이러기 때문에 재결합의 가능성은 없다. 입니까? 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누가 이혼을 어디서 싸움 뭐 때문에 잘못해서 누가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 관계 더 이상 서로 얼굴만 봐도 그냥 악담만 퍼보고 싶어지는 관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갑자기 너무 짜증나.
변함이 없어. 이래서 우리는 헤어진 거야. 갑자기 거기서 막 옛날에 준경님도 포켓몬 뭐 그거 모으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데 아 난 제가 저래서 정말 싫었어 이런 느낌을 저가 단박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우리는 이혼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지섭에게 USB를 주셨던. 네,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나도 계속 저 사람을 질책하고 내가 맞고 네가 늘 틀려. 너 늘 사고치고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서운도 사실은 내가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를 사실 깨달으면서 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답이 맞을 수도 내 답이 틀릴 수도 그래서 조금 한 발 조금 이렇게 떨어져 물러서게 되는 지점은 사실 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내가 이제 가져갔으니까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요. 약간 되게 현실 부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그런 또 하는 지섭이의 모습들 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결합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좀 더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임지섭에게 할애되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우분들 중에 제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마무리는 그렇게 좀 따뜻하게 되지 않았을까. 네, 좋은 동료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좋은 아빠로 엄마로 이제 역할을 네. 확실히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네, 너무 네. 칼같이 이제는 좀 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쪽이나 저쪽 끝쪽 조금 한번. 네. 방금 우렁찬 우렁차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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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정도 보이스라면. 네. 가고 있나요? 네. 혹시 그 마이크가 절로 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뭐로 할까요? 또 봐. 안 보겠다는 뜻이요. 아니 이거는 제가 꼭 뽑아. 이쪽으로 좀 봐주실까요? 저쪽으로요? 네네. 뭐 어떻게 제가 볼 수 없죠. 잘 안 보이시나요? 제발이라고 하신 거죠? 네. 제발님. 네. 제발님. 실제로 저도 군대에 있으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는다고 하거든요. 다 그 어떤 욕설이나 행위나 닮아가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로 닮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회에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은 좀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은연중에 조금씩 담고 싶었던 게 있었었고 뭐 이를테면 저기 나종석과 임지섭은 또 되게 좋은 부분들도 닮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좀 되물림되는 것들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재를 저희가 선택했다면 저희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이 조금 넘게 훌쩍 갔는데요. 지연 배우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DP 저희는 너무 재밌게 찍었었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신가요?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보시던데요.